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1월 정부로부터 국가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이 돼서 대한민국 대표 한문화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그 중추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에 지난 7일 전라 가명이 복원을 마치고 공개되면서 전주의 새로운 관광거점이 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죠. 자, 이로써 전라 가명과 연계한 관광 자원 발굴하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컨텐츠 전환 등으로 전주시를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주 관광거점 도시 추진과 전라 가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라 가명의 복원의 의미와 함께 살펴본 관광거점 도시 추진 상황, 또 그 기대 효과들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오늘 토론해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전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주시의 관광거점 도시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주시가 국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아직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전주만의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는 노력이 됐으면 하고요. 특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관광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전주가 관광 거점 도시고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이 연계한 홍보를 많이 진행해서 관광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전주시에 한옥마을이 있지만 너무 상업화되기도 했고 연계되어 있는 관광지도 없어서 관광객들이 반나절이나 길면 하루 정도 머무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전라 가명이 복원이 되었는데 역사적 유적지나 관광지를 함께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관광이 대세라고 하는데 제주도 같은 관광지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더 그렇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제주만큼 아니더라도 전주도 관광하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주가 전북의 중심이기는 한데 관광객들이 전주에만 쏠리는 건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주 지역 외에도 완주나 군산 같은 다른 지역까지 관광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라가명 복원이 완료가 되잖아요.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전주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 전북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주 관광거점 도시 발전 방안 그리고 관광에 대한 견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관광거점 도시 추진단의 정명희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국 관광협회 이사를 맡고 계신 전주시 관광발전협의회 정혜관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가 우리 곁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관광에 큰 빨간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여행사를 직접 또 운영하고 계셔서 누구보다 피부로 와닿는 체감 온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혜관 사무국장님,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힘들다 하시던데 어느 정도나 힘든 겁니까? 비교하시자면. 지금 이제 그 3월 달에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네. 보통 그 시기에 그 도내 업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관광 그 서비스를 하는 업종에 있어가지고 매출이 그냥 제로 상황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회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주라든지 전라북도에 있는 소규모 여행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나아졌다, 뭐 타겟책을 갖다 강구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정부 문체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대면 언택트 해가지고 컨텐츠 관광 이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예. 실상 전주에 전라북도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전주시의 업체들이 그걸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게 이제 언택트라는 게 보게 되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컨텐츠 제작을 해가지고 그 쉽게 보면 홈에 머물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가지 못하는 뭐 전주의 여행의 컨텐츠를 갖다가 뭐 이제 전라가명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이제 컨텐츠가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걸 미디어로 해가지고 그 방안에서 이제 보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관광 산업에 있어가지고 업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환원해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기 교수님. 네, 네.
흔히 우리가 여행하면 해외 여행을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네. 입장에서는 전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관광, 여행 이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예치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시대의 관광을 좀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업계의 어려운 네, 점들을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언택트 프로그램 컨텐츠를 산업계에서 직접 만들 수는 없고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것을 오늘 우리 단장님 나오셨지만 행정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언택트 상품도 만들고 그걸 또 신기술인 AR, VR을 활용해서 이분 업계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면 예. 아웃바운드로 해외여행이 되지 않으니까 국내 여행 수요를 행정에서는 홍보해서 유치하고 그분들이 전주에서 업계에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운영한다면 예. 저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초유의 일, 처음 있는 일이라 그렇죠. 예.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정쩡하다 보니까 여행업이라는 본업을 두고 이제 세컨 잡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을 아예 손 놓아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네. 그걸 행정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여행업계의 그 아픔은 굉장히 이제 저희 신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랜선 여행이나 언택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유사 일에 저희가 이제 관광산업이 오기까지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제 그 국내의 관광지마다 이제 국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해외에 1년에 연간 한 3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이제 소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 여행 수요가 해외로는 못 나가지만 그 수요들이 전부 다 그러면 없어질 거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랜선이나 언택트 콘텐츠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행정의 역할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우리가 공동으로 처음 맞아보는 이 환경은 이제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해외로 나갔던 수요들이 국내 여행을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으로 여행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수요들을 업계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단풍철을 맞이해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반려동물과 이 단풍을 즐기는 프로그램들을 대대적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품의 단가는 정혜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가거나 수익 구조를 남길 수 없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니치 시장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관광객들이 어떤 부분에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전주의 이제 관광 생태계 안에서 그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해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도 최현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 구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행업계하고 같이 그런 상품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개발해보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관광 산업 부분은 민간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가까이 이 코로나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여행업체 스스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실감하고 공감은 하겠습니다만 그 대안 찾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행정에서도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전주시가
그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2차로 또 지급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14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극복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원초적인 목적이라는 거는 영리 목적의 회사이기 때문에 영리라는 거는 수입을 자생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여행사 부분은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관광 산업 안에는 뭐 호텔이든 요식업이든 뭐 이런 다채로운 체험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액의 이제 감소, 그다음에 그러게 되면 뭐냐면 인건비라든지 유지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예. 그게 사실 제가 이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호텔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데가 매출이 100이었다고 보면 줄어가지고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 호텔에 많은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근데 식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관광 전문 식당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규모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용하는 식당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뭐 15%, 20%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거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관광 산업 자구책을 가져가지고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그 다음에 행정한테 이걸 뭐 잘못했다. 뭐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자체가 행정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예. 업계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슬기롭게 코로나라는 걸 갖다가 잘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백신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중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뭐 전주시라든지 아니면 관광 학회에 있는 뭐 전주대학교 최영기 교수님이라든지 많은 의견을 통해 가지고 예. 잘 버텨나갈 수 있는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여행사가 국내 여행 24박 25일짜리를 400만 원에 내놓았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무슨 문제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여행업을 한정 두고 얘기를 하면 예. 우리 전라북도에 있던 여행업체들은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의 해외 여행에 집중된 관광 상품만 팔았어요. 99%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국내 여행이란 상품에 대한 인식 자체가 큰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좀 개선이 되고 전라북도 전주와 인근의 우리 14개 시군을 엮어갖고 전라북도의 코로나 시대의 여행 상품을 아주 고가로 해서 우리 뭐 먹거리도 좋고 예. 얼마나 언택트 프로그램 뭐 생태 관광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모 홈쇼핑에서 전주 1박 2일에 한 50만 원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제안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 사실 이제 홈쇼핑에서 그런 제안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상품성이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였죠.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또 하나는 이 여행 업계에서도 그런 대기업 중심으로 관광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행 업계에서 그런 수요들을 충분히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사실 내국인 관광 시장이 기존에 있던 시장하고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부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앞으로 내년에도 사실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싶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레저업이 골프입니다. 네. 골프를 해외 골프를 못 하니까 100% 국내 골프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 골프 상품의 품질과 내용
국내 골프 여행 상품의 품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은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 국내 여행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차이들도 좀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성수기가 되면 국내 여행은 항상 나오는 문제가 바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만 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여행업들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수요자들의 행보의 변화가 좀 있을 뿐인데 그걸 국내 여행, 국내 관광 개념에서 어떻게 행정과 업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역량 강화를 할 것인가. 그런데 업체 스스로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은 올 1월에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국가관광거점도시 선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정명희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가관광거점도시는 사실 그 중앙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그 관광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광 도시하고 견줄 수 있는 국내 관광 도시를 한번 키워보자라는 전무후무한 사업이고 거기에 예. 이제 지금까지 전주가 다져왔던 그런 문화예술적인 기반이나 그 힘을 전주다움이라는 그 힘으로 저희가 이제 1월달에 국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국가 관광 거점 도시는 단순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도시의 브랜드를 이제 그 국가 브랜드만큼 키우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원래는 이제 국가에서 국가 관광 거점 도시를 선정을 할 때는 외국인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서 방한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서울, 부산, 제주에만 집중되는 현상들을 다른 예. 지역으로 좀 분산시켜 보자라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죠. 예. 네, 전주에서는 이 국가 관광 거점 도시를 준비할 때부터 단순하게 관광객을 많이 끌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행이 끝난 후에 정말 그 전주라는 도시를 사랑하게 되고 전주에 살고 싶게 하는 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지금 목표를 두고서 이제 관광 거점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올해 정말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관광객의 교류가 사실 거의 이제 단절된 상황에서는 사실 이 국가 관광 거점 도시가 외국인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관광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탄탄하게 예.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부터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이 국가관광거점도시 선정은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뭐 외국인 관광객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된 그 시점에 발맞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 또 아울러서 국비를 네.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주와 강릉, 목포, 안동인데 국비가 500억 도비 12해서 1,300억 정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5년 동안에 이제 2024년까지 총 1,300억 원의 그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최영기 교수님. 네. 전주가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의 어떤 컨텐츠가 충분히 거점 도시로 인정받기에 가능한 컨텐츠가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이번 정부가 사실은 기초지자체 예. 4곳을 선정해서 국비 500억을 넣는 이유는 정말 우리 정명희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관광 개발 사업들이 대개 보면 그 광역형 관광 개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라북도는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광역형 관광 개발 사업 말고 이번 정부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분권,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키워드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관광도 이제 지역이 좀 관광으로 지역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였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관광도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사실은 아직까지 국제적인 관광 목적지는 아닙니다. 아니죠. 관광지라는 것이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이 가는 곳, 내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 그다음에 국제적인 관광 이런 단계별로 관광지도 성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 전주는 사실은 우리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단 말이죠. 예. 이러한 단계에서 새로운 예산 투입과 컨텐츠의 보강 그리고 한옥마을이라는 전주의 관광의 브랜드를 재창조해서 이제 글로벌한 관광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터닝 포인트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빅데이터 네네. 조사가 나올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외국인 관광객 다시 말하면 국제 도시로서 관광 도시로서의 전주는 서울이 뭐 24위고 제주가 99위라고 할 정도니까 네네. 전주는 그 순위에 아직 멀었습니다만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주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의 의미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든 어느 국가를 갔을 때는 가장 먼저 가는 곳은 대표적인 도시들을 그렇죠.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관광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그때부터 일본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해외 여행 패턴들이 보면 일본을 가면 옛날에는 동경, 그렇죠. 오사카 이렇게 예. 대도시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는 소도시로 굉장히 맞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고 계시고 예.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관광객들도 서울이라는 곳들을 벗어나서 예. 이게 전체적인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수요가 지역으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을 하는데 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요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관광 거점 도시 이 지정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전라북도 관광협회 차원에서도 반길 만한 소식인데 네. 현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럴 단계는 아니고 더 계속해서 뭐 이 전주시의 어떤 기본 계획 수립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거점 도시 이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예. 전주시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이제 일구어는 성과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차피 이제 도시관광 컨셉으로 이제 봤을 때 그 세계에서 1등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국의 런던인데요. 예. 거기 이제 컨텐츠를 보게 되면 진짜 문화 역사만 가지고 지금까지도 1위 자리를 그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봐서 전주시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뭐 자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역사 뭐 이런 콘텐츠들을 좀 개발을 더 하셔가지고 보강을 한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들을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다양하게 문화 예술 콘텐츠로 성장을 시키면 틀림없이 그 정부에서 만든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명희 단장님, 전주시는 그러면 어떤 한마디로 어떤 점의 특징을 인정받아서 이 관광거점 도시 선정이 된 겁니까? 내용적으로는 이제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하면 물론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그 여러 가지 문화 자원, 예. 유무형의 자원과 인적 자원까지를 포괄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일상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 평가 과정에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그 앞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옥마을이라는 브랜드가 2010년부터 워낙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형적이던 내용적인 그 컨텐츠들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기에 가능성이 가장 충분하다라는 점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과 심의위원들이 이제 충분히 인정을 해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될 텐데요. 네네네. 현재까지 보면 한 1,700만 명의 서울 방문 외국인들이 있다면 네. 지역으로 내려오는 퍼센테이지는 30% 이내다. 네네네. 그중에서 또 전주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네네네. 예. 어떻게 좀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뭐 모두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예. 저희가 관광 거점 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차별 뭐 양적 목표에서부터 일자리의 목표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했었고 다만
올해 관광 거점 도시가 선정이 1월 28일 날 되고 나서 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준비 단계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의 사업 계획들을 근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지금 계속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이제 24년까지의 5개년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추진 전략의 가장 첫 번째는 역시 그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그 국가 대표적인 콘텐츠들을 다시 리브랜딩해서 글로벌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옥마을 리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많은 그 고민들이 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전주가 참 많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예술, 뭐 인적 자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세계인들이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전주에까지 목적지로서 올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은 관광 거점 도시가 5년 동안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에서 받는 감동보다는 아까 정혜건 대표님 런던 말씀하셨는데 저는 런던에서 봤던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이 런던의 어떤 역사적인 건축물보다도 가장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역시 저희는 이제 그 행정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광은 특히나 민간에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생태계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패턴이 여행 패턴과 소비 패턴 자체가 스마트 관광의 시대를 지금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이제 도시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사업들로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예. 최종적인 목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이제 이 전체적인 전주를 느끼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비전으로 만들어가고 한국적인 도시면은 뭐 틀림없고 또 네. 둘째가 라면 서운해할 우리 전주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계속해서 이제 관광의 영역을 민간의 영역에서 말씀을 중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뮤지컬이 기억에 남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전주하면 이제 무형문화재가 가장 뭐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소리의 네. 고장이고 음식의 고장이고 뭐 슬로시대 이런 건 있지만 이걸 민간의 영역에서 아울러서 한 그릇에 담아낸다는 개발적 능력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에서 네네. 만들어낼 텐데 과연 이것이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인기받고 또 돌아가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컨텐츠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우리 소리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이라든지 그 문화 콘텐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는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감동을 주고 스토리를 주고 이런 부분으로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장이 얇다 예, 아니면 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행정에서 두텁고 준비될 수 있도록 결과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정규 교수님 확실한 한방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세상이어야 된다. 세계가 그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뭔가 특징적인 그 한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반응이 올지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 특히 뭐 소리라든지 이 전통 예.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는 것들에 대한 지역에서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폐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우리의 것을 충분히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어떠한 문화 중심의
사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큐레이션을 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뭐 전시하는 것만 큐레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엮어서 타겟별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사실 그런 고민들은 우리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민간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좀 우리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과거에는 예산의 문제가 가장 네. 우선순위로 숙제가 됐었다면 이제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와 도비 또 시의 지방비로서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국비 지원을 보니까 전주시가 기획한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도 한번 이제 그 걱정을 해주셨고 사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나 지자체가 모두 재정적으로 이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현재는 이 관광 거점 도시 예산이 관광 기금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혜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단위에서는 지금 관광 사업체 자체를 살려내는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그 관광 거점 도시의 예산은 이제 필수적인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문체부는 저희가 이제 그 직접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약속했던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 다만 국가적으로 지금 맞이하는 재난과 같은 이 상황에서 이제 관광 거점 도시에 그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이제 관광 사업체에 지원하는 관광 기금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좀 기재부나 문화부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규 교수님. 그 문체부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거점도시 지원 예산을 지역별 분배가 아닌 심사를 통해 배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대신에 우선 전주시만의 고유의 인프라와 콘텐츠 분야 개발 등에 집중해서 국비 예산을 늘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사실 행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국비에 받아오는 것, 예산을 가져오는 것, 그걸 집행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번 관광 거점뿐만이 아니라 이 기재부가 상황이냐, 이 기재부 때문에 못 해먹겠다.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도 기재부에서 노해서 사업이 안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나라의 살림을 하다 보니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는 전주는 맞춰 나갈 수밖에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들의 어떤 우선순위, 전체 사업 가운데서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우리가 뭐 방법이 그 이외에는 현재는 사실은 없죠. 자, 이 대면 접촉 위주의 관광 산업이 이제는 비대면 상황으로 이제 치닫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비대면 관련된 신기술,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이어오면서 전주 관광거점 도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아이디어 공모라 할까요? 어떤 그런 그 민과 또 관과 또 어찌 보면 학계에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좀 나올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분명 이 수요를 충족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 전국 관광거점 도시 관련해서 최영기 교수님 제일 먼저 세미나를 좀 개최를 하셨어요. 지난 7일.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석을 좀 하셨는데 다른 지역의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된 대학의 또 전문 교수님들도 함께 초빙을 해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성과보다는 좀 처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문화 중심 도시이고 저는 이제 한문화의 오리진이다. 오리지널을 볼 수 있다. 그걸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동에서 오신 모 교수님께서 이거 모형 아니냐 그런 얘기에서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얘기했던 제가 사실은 모형 문화라는 것은 제가 수년 전에 그 학회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좀 오해는 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문화라는 것들의 그 표현, 상품화 이런 것들이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우리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조금은 자성을 좀 하고 자각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안동에서 지적을 하니까 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전통 문화라는 것이 이게 좀 중복되는 오버랩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만 전 본질적인 것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객들이 한문화를 쫓아 한문화라고 하지만 한문화를 보러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결국은 본질적인 것은 그래서 전주에 갔을 때 뭐가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봤던 것과 다른 것이 뭐냐 차이를 만들어줘야만이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그날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주의 관광 거점 도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요. 좋았다기 표현보다는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날 우리 전주시 관광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의 우리 전주시에서 관광 거점에서 하시고 싶자 하는 사업 중에 관광 생태계 조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 또한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으로 세미나 개최를 하면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만 이런 토론회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명희 단장님. 네네, 저희가 이제 그 관광 거점 도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 말씀을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로 이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런 식의 세미나는 처음으로 주도를 했고 개최를 했고 특히 이제 이번 세미나가 지금까지는 세미나나 포럼이다라고 하면 이제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뭐 전문가 섭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전주시 관광발전협의회와 이제 전주대학교가 주도적으로 거기에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세미나를 기획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주 관광거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지난 7일부터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 전라 가명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옥마을과 연계한 구도심의 우리의 전통문화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고 있습니다. 정명희 단장님, 전주 관광거점도시 사업권은 좀 또 별개의 바라볼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사성이라는 그 힘이 상당합니다. 전라북도 또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라 가명의 역사성 그 부분이 다시 이제 복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전라 가명은 사실 그 관광 거점 도시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광객의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 사실 전라 가명은 전주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전라가명의 복원은 논의하고 이 복원되는 데 2년 이상의 시간이 오랫동안 이제 논의와 수기를 거쳐서 이제 완성된 사업입니다. 사실 완전 복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전주라는 도시의 위상을 이 외형적으로 같이 갖춰가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최영기 교수님. 단순히 과거의 전라가명 관공서의 건물을 복원했다 이런 의미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전라가명 그리고 현재 관광과 연계해서 어떻게 또 시민들의 자긍심은 당연히 고취가 됐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 주시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 그 장소를 고정을 통해서 복원하고 이후에는 보존해 나가는 노력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저는 좀 이제부터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전라가명이라는 곳 그 자체가 상징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전라도에서는 확실하게 그 상징적인 매력을 갖고 있고 역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더 명소화해 나갈 것이냐? 그건 그 자체로서 명소화해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예. 인근에 있는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물리적인 연계와 비물리적인 연계를 통해서 함께 가야만 저는 이 전라가명 뿐만이 아니라 풍남문, 한옥마을 이런 것들이 전부 엮어져서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 단순하게 상징적인 매력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의 매력성들, 그다음에 이벤트의 매력들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만 저는 전라가명이 충분히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명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예. 이 활용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아직 100% 완전히 복원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 경찰서 쪽도 있고 그 규모가 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복원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고 예. 요즘 그 소위 그 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들을 실제로 좀 구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일부 복원이 됐지만 전체가 복원이 됐을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야 되고요. 예.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금은 역사문화 자원이라고 하면 대단히 한 번 정도 다녀가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예.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들을 어떻게 자주 오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때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예. 예를 들면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장소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방송으로 저녁 뉴스를 전라가명 관풍가게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담장이 왜 이렇게 높으냐? 네. 예, 실제로 높더군요. 제 키보다도 더 높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높았고 물론 제 키가 아주 큰 키는 아닙니다만. 예. 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건물만 선화당을 중심으로 한 7개 건물 정도 들어서 있고 과거에 있었던 그 고목이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좀 낮긴 했습니다만 역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활용도가 높아야만 사람들이 오고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한옥마을과 연계가 돼서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이제 관광협회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함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전라가명이 일단 복원이 됐고 개방이 됐습니다. 콘텐츠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를테면 걷기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정하고 뭐 이제 동학이라는 역사도 있고 아니면 그 전라가명의 순수의 그 직무 이런 체험을 갖다 스토리를 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걷기 프로그램이라면 동학을 따라가지고 일정 구간을 갖다가 뭐 옛날 의복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맞춰가지고 뭐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무에 있어가지고는 뭐 야간 개장이라는 또 그런 컨텐츠를 갖다 살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전라가명을 그 위상을 높이면서 그 공간을 관광객들이 찾아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런 신개념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공간과 이 가상의 공간을 고도화해서 융합시켜야만 저는 활용의 핵심은 저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밋밋하다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만 단순하게 그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에게는 감동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스토리 혹은 새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면 저는 뭐 현실과 가상 공간들이 좀 적절하게 잘 융합됐으면 좋겠다. 아마 정혜관 사무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농민통치기관이 집강소부터 뭐 풍남문, 용머리고개 이렇게 해서 좀 아우를 수 있는 걷기도 될 수도 있고 또 최인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연관돼서 하신 말씀 관광 벨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 정명희 단장님,
전라 감명이면 전라북도에서 관할할 것 같은데 네. 전주시가 지금 관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관리 주체는 전주시의 동편 부지에 한해서는 동편 부지는 저희가 지금 이제 복원이 되어져 있고 예. 서편 부지는 아직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광장의 성격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좀 오픈된 공간으로 그 아쉬워하시는 담장 부분들은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광장에서 조금 그 기능들을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다만 이제 두 분 제가 팸투어를 한번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전라가명이 오픈되고 나서 이미 이제 실가명 콘텐츠와 같은 상설 프로그램과 기획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준비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전라가명이 복원되고 있는 그 먼저 사례들을 충분히 저희가 그 사전 공부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이 공간이 단순하게 역사적인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라가명 하나만 목적지로 하기에는 이제 그 테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벨트화 작업 한옥마을에서 그 전라가명 그리고 이제 우리 동학혁명 벨트까지를 전체적으로 완산칠봉까지 연계하는 부분들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부서에서 이미 고민을 해 놓고 있고 지금 이제 녹두관에서부터 파랑새간까지 연계되는 그 완산 도서관 쪽과 완산 칠봉 쪽이 연계된 그 계획들은 더군다나 이제 그 최한기 교수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셨던 서부내륙권 사업에 그 기본 구상에 이제 그 완산 칠봉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이제 내년에 용역비를 저희가 6억 정도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연구 계획들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터놓고 말합시다. 전주관광거점도시 추진과 전라가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 그리고 전주시 관광발전협의회 정혜관 사무국장,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추진단의 정명희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정명희 단장님께서 한옥마을의 리브랜딩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역시 한옥마을을 빼놓고 또 관광을 얘기할 수 없는 전주시의 상황이어서 각자 입장에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관광 전체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선정이 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관 관광협의회 사무국장께서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저기 관광산업업계가 이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전주시 관광 거점 도시가 일단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이제 뭐 국제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만금 이런 부분들이 또 새만금 이제 국제공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준비가 돼 있어요. 해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전주시 저기 정명혜 박사님 좀 앞으로 업계에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힘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업체에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영기 교수님, 네, 한옥마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관광지가 되기를 저도 아주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의 관광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어떤 관광 거점 도시 전주에 대한 이해, 공감, 그다음에 동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주 관광 거점 도시, 국가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 이걸 좀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들을 좀 같이 해서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 말씀의 핵심은 사실 관광의 초점이 관광객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먼저 가는 관광지가 되어야만 그렇습니다. 그 관광 활성화가 더욱더 함께 갈 텐데 지금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한옥마을 중심으로 한 전라가명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정도나 가는 곳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정책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명희 단장님.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최영기 교수님이 다 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한옥마을이 4년 연속 1,000만 관광객을 달성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 관광 산업의 성과를 체감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걱정과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이 너무 어려운 시기고 저희도 이제 관광 산업계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관광 거점 도시라는 이 사업이 어떤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영기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관광 도시라고 하면 단순하게 관광객이 우리가 테마파크처럼 다녀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여주는 친절함, 관광 업체들이 보여주는 그런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야지만 관광 도시로서 또는 매력 있는 도시로서 저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만으로는 만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전주 관광 거점 도시지만 저희가 시작했었던 마음은 전주가 전라북도와 호남권의 관광 거점이 되겠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전주만의 사업이 아니라 주변 전주시 전역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전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 구상안들을 지금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믿어주시고 관광업계가 조금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영기 교수님 관광 거점이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서울과 같은 제주와 같은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기능에 이 지역이 함께 가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토탈 관광을 지금 세우고 있고 14개 시군과 연계한 관광이 가고 있는데 전주시의 관광 거점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전라북도를 좀 확대하는 방안이 바로 도민들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주가 그 하나의 가정으로 보면 평노릇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점이라는 것이 그런 성격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 모인 분들을 좀 우리 욕심이긴 하지만 전주에만 계시지 말고 인근에 뭐 가까운 진안, 익산 이런 것들을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주는 것이 전주 관광 거점 도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전주 관광 거점 도시 추진과 전라 감양이라는 주제로 함께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전주시의 관광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말 보내고 계실 시간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전라 감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의 눈길을 한번 또 발길을 한번 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 관광발전협의회 정혜관 사무국장 그리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추진단의 정명희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